좋잖아. 25년 3월 모의고사 이회독 변형 잡아줄게. 자, 주제부터 보자.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 몸짓을 적절하게 사용해야 된다. 너무 많이 사용해도 안 되고 너무 적게 사용해도 안 된다 그랬어. 그지? 내용부터 가볼게. 그래서 의사소통을 할 때 몸짓을 사용하는 것의 긍정적인 측면부터 나올 거야. 몸짓을 사용하는 것은 정직한 분위기를 이끌어내. 그리고 개방성과 협력을 이끌어낸다 그랬어. 자, 벗기고 부정적인 측면도 나와. 과도한 몸짓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조심하래. 왜냐면은 과도한 몸짓은 집중이 안 되게 사람들을 방해할 거거든. 그러니까 균형이 핵심이라 그랬어. 다시, 너의 몸짓은 너의 말을 강조하는 역할이라야지 너의 말을 가리는 역할이면 안 돼. 맞아? 자, 그러면 10번 문장은 9번 문장에 대한 설명이잖아. 왜 균형이 핵심이라고 얘기했는지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학교 선생님이 10번 문장을 생략할 수도 있어. 얘를 없앨 수도 있어. 얘를 없애고 여기에서 문제가 마무리되게 할 수도 있어. 이렇게 해놓고 이 balance is key에 대한 함축을 찾으라고 나올 수도 있고 여기가 빈칸으로 나올 수도 있는 자리야. 왜냐하면 9번이랑 10번은 어쨌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 근데 10번을 보기에 내놓거나 지문 안에 포함을 시켜버리면 문제가 너무 쉬워지잖아. 그래서 얘를 없앨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야. 됐지? 어법 한번 잡아볼까? 일단 2번 문장에 몸짓이 여러 겹의 의미를 더해줘. 또 몸짓은 신뢰의 분위기를 만들어. 자, 이때 콤마 찍고 ing 같은 경우에는 몸짓이 더해주는 거니까 능동이라서 ing가 왔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또 요 자리를 주격 관계대명사 위치 더하기 동사 이렇게 바꿔 쓸 수도 있는 자리야. 얘도 마찬가지겠지. 자, 그 다음 4번 문장에 with 명사 분사라고 하면 명사가 분사한 채 이렇게 해석하기로 했거든. 이때 손바닥이 위를 향하고 있는 거니까 능동의 관계라서 ing가 오도록 조심해야 돼. 그 다음 5번 문장에 make가 사역동사라서 feel 동사 원형이 나왔고 다시 feel은 감각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comfortable and willing처럼 형용사가 나왔어. 근데 comfortable이 형용사인 건 알겠는데 그럼 willing도 얘도 형용사고 기꺼이 뭐뭐 하는 이라는 뜻의 형용사이기 때문에 이 자체만으로 올 수 있는 자리야. 7번 가볼까? 아까 위에서 계속 했었던 콤마 찍고 ing 자리인 거지. 그러니까 너무 많은 손동작은 주의를 분산시킨다 라고 했으니까 능동의 관계라서 ing가 왔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또 which drows라고 관계대명사 더하기 동사로도 바꿀 수 있는 자리겠네. 8번 문장이 중요했는데 이때 whose 같은 경우에는 스피커를 꾸며주고 있는 소유격 관계대명사였어. 그래서 뒤에 명사 hand가 꼭 따라붙어서 그 발표자의 손이 라고 해석해야 돼. 발표자의 손이 이렇게. 자, 여기가 중요한데 얘는 사실 콤마 찍고 lost였어. 그러니까 위에 나오는 콤마 찍고 drawing과 같은 관계야. 근데 얘는 왜 현재 분사고 얘는 왜 과거 분사일까? 얘는 의미가 수동이라서 그렇겠지. 주어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주어가 당한 거라서 그럴 거야. 자, 근데 하나 더 있어. 콤마 찍고 로스트. 그래서 여기 pp가 온 건 알겠는데 위에 거는 콤마 찍고 바로 ing가 왔는데 얘는 their message라는 애를 끼고 pp가 온 거지. 그럼 their message는 무슨 역할을 할까? 얘는 콤마 앞에 나오는 주어랑 달라서 생략을 못한 거야. 그래서 메시지가 사라져 버린 거기 때문에 앞에 나오는 주어랑 달라서 꼭 끼워줘야 되고 메시지가 사라져 버린 거라서 로스트라 해야 돼. 전체적으로 다 중요한 부분이겠지. 넘어갈게. 그 다음 21번 역시 주제부터 보자.
완벽 추구를 위한 유전자 편집과 변형의 위험한 유혹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유전자 편집이 안전하다고 해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로 가고 있는 글이야. 그지? 좀 전체적으로 볼게. 자, 1번부터 보자. 유전자 편집이 안전하다고 가정하면 그러면 유전자 편집을 하는 게 로지컬, 합리적이고 preferable, 바람직한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유전자 편집이라는 게 돌연변이가 된 유전자를 정상적인 유전자로 바꾸는 거야. 근데 그렇게 되면은 정상적인 유전자를 더 우수한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 유혹이 있을 수도 있어. 그지? 그러면 평생의 위험, 그러니까 돌연변이 유전자가 암을 유발하거나 병을 유발할 수 있는 그 평생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꼭 이걸 해야 될까? 또 아이들한테 좀 유익한 특성을 주기 위해서 아니면은 신체적인 어떤 특성을 주기 위해서 이 유전자 편집을 해야 될까? 라고 물은 거지. 그때 완벽에 대한 추구는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그런데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로 가고 있는 글이었지. 자, 그걸 기준으로 빈칸도 한번 볼게. 원래 Start down the slippery slope가 함축의로 나온 자리였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미끄러운 경사를 내려간다면 이란 뜻이었어. 미끄러운 경사를 내려간다는 게 뭐냐면 자칫 잘못하면은 떨어진다는 이야기인 거야. 그지? 그러면 결국에 얘가 하는 말이 유전자 변형을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한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 자리를 빈칸으로 뚫어놓고 유전자 변형을 가능하게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결국 존재하는 곳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나오면 좋아서 여기가 유전자 변형을 한다면 유전자 변형을 한다라는 자리로 빈칸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자, 마지막으로 어법 한번 잡아보자. assuming 자리는 원래 if we assume that 였을 거야. 근데 얘가 assuming으로 축약이 돼서 나온 거고 해석할 때에는 만약에 우리가 가정한다면 이라는 뜻이 있어야 돼. 자, 뒤로 넘어가서 it이 가주어라서 to correct가 진주어야. 여기 꼭 to랑 같이 나와야 돼. 근데 가주어가 한 번 더 나와. 그래서 여기가 it이라서 여기가 to transform이라 해야 되나 봐. 그지? 자, 4번 문장에서 what about 뭐뭐 하는 건 어떨까? 라고 했는데 주는 것은 어떨까? 그리고 바꾸는 것은 어떨까? 이렇게 두 개가 병렬이거든. 그러면 뭘 조심해야 되냐면 giving은 판단하기가 쉬워. 왜냐면 전치사 뒤에 동명사니까. 근데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얘가 병렬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렵거든. 그래서 5어를 기준으로 giving, changing 이라는 거를 일단 미리 좀 의식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이 자리에 동사 원형인 change나 아니면 과거형인 changed는 올 수 없다 까지 잡아놓으면 좋겠네. 마지막 5번 문장에 where we end up 이 부분은 자, 우리가 분명히 where 같은 경우에는 관계부사라고 배웠고 관계부사는 앞에 선행사가 있어야 되고 뒤에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선행사가 있어 없어? 선행사가 없지. 선행사가 어디 있냐면 원래 여기에는 the place가 생략되어 있었을 거야. 근데 선행사가 이렇게 일반 명사인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얘가 생략돼서 나가버린 거야. 그래서 선행사가 일반 명사일 때는 생략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또 그냥 편하게 생각하려면 where 더하기 주어 동사는 주어가 동사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아. 그래서 어쨌든 where인 것만 조심하면 되겠네. 넘어갈게. 22번 주제부터 보자. 과학은 현재 지식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는 과정이야. 요새 그때 뭐 강조했었는지 기억나나? 과학은 지식을 모으는 것이 아니야. 확실한 지식을 모으는 게 아니라 확실하지 않은 지식을 줄이는 과정인 거야. 요게 A와 B로 잡힐 것 같아. 그러니까 확실한 정보를 축적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 뭐냐면 불확실성을 줄인다로 가야 되는 거지. 확실한 정보를 모으는 게 아니라 불확실한 정보를 없애야 되는 거야. 이게 크게 A와 B로 잡히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일단 우선 어휘부터 한번 잡아보자. 자, 1번 문장에서 그래서 과학이 뭐냐면 확실성의 모음이야. 확실함의 모음이거든. 그러면 그 확실한 것들, 이러한 사실들은 힘들게 얻어진 거잖아. 근데 3번에서 다시 그래서 과학이라는 것은 뭐가 아니라 지식의 조각을 모으는 게 아니라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다 라고 주제를 언급했어. 그러면서 그 불확실성은 더 크거나 더 적을 수 있지. 뭐 때문에 지금 주어진 현재의 지식의 정도에 따라서 불확실성이 크거나 작을 수도 있다 라고 얘기한 것까지가 어휘. 됐지? 이제 그 문두를 한번 따보자. 일단 첫 번째 문장에서 과학이 확실함의 모음이라고 했잖아. 근데 이때 언제 우리가 과학이 뭔지 그 과학의 실제를 배우게 될 때 우리가 깨닫는 거지. 아, 이 과학적 사실들 엄청 힘들게 얻어졌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야. 그러면서 그 사실들은 어떤 연속적인 논리적인 추론을 통해서 한 거고 그 과정은 그 과학의 과정은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다. 이렇게 가야겠네. 근데 이게 지금 4번 문장이 이렇게 길고 4번 문장에서 끝이 나잖아. 근데 학교쌤이 또 어렵게 만들려고 하면 여기서 문장을 끊어. 여기서 맞춤표를 찍고 4번에서 뭐라고 했다고? 우리가 지금 있는 과정에 따라서 불확실성의 크기가 더 크거나 적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예시로 지금은 뉴턴의 법칙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만 연류 유동에 대한 이해는 거의 없다라고 예시를 들고 있잖아. 그래서 학교쌤이 여기서 끊어서 여기 마침표를 찍은 다음에 5번 문장을 생성할 수도 있어. For example을 시작으로 For example, today we are quite certain of 이렇게 새로운 문장을 만들 수도 있거든. 그럼 너는 문장 4개가 아니고 문장 5개를 현장에서 보게 될 거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그러면 이게 뭐에 대한 예시라고? 현재 불확실성이 더 크거나 더 적은 것의 예시이기 때문에 이렇게 2개가 붙어야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겠지. 어렵지 않지? 넘어가 볼게. 그 전에 서술형 하나만 볼까? 자, 여기 지금 도치가 나오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온니가 맨 대가리로 나오면서 주어랑 동사가 이렇게 도치가 된 건데 이때 realize you라고 하면 안 되잖아. 그지? 왜 안 된다 그랬어? 우리가 도치를 만들 때 의문문 만들듯이 만들 건데 그러려면은 do 뒤에 도움을 받아야 돼서 do you realize라고 바뀌어야 된다 그랬어. 여기 do 들어가는 거 조심해야 돼. 진짜 넘어갈게. 23번 주제부터 보자. 동기부여에 있어서 연결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의 중요성. 그러니까 동기부여를 하려면 관계가 중요하다 라고 얘기한 거다. 그치? 이 지문은 어려운 게 없었거든. 내용이 왔다 갔다 하지도 않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일관된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주제가 제일 괜찮고 우리는 어법만 보자. 자, 1번 문장의 that은 동격이었기 때문에 위치로 바꿀 수 없다 그랬어. 그 다음 코치가 이런 존재로서 여겨지기 때문에 수동태가 와야 돼. 근데 어떤 존재라고 여겨지냐면 우리와 관련이 되어져 있다고. 관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PP가 와야 돼. 또 코치가 배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능동이라서 ING가 와야 돼. 그 다음 우리가 어떻게 느끼냐면 더 행복하다고 느끼거나 동기부여가 되었다고 느끼는 거라서 여기는 PP가 와야 돼. 그 다음 2번 문장에서 또 우리가 소중한 감정을 느끼는 거라서 PP가 와야 되고 존중을 받는 거라서 PP가 와야 돼. 조금만 더 가볼게. 자, 3번 문장에 원래는 if it is provided that 이렇게 나왔을 거야. 근데 접속사 생략하고 주어가 위에 나오는 동기와 내면화니까 생략하고 is는 being으로 바뀐 다음에 생략하고
그래서 provided 얘만 남아있는 거네. 그지? 근데 그 뒤에 보면은 support 지원은 지원인데 자율성과 유능함에 대한 지원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지? 이때 이 지원이 단수인데 여기 R을 썼단 말이야. 이 U가 지원을 자율성과 유능함에 대한 지원이라고 해서 이 두 개를 가리켜서 복수 취급했을 것 같아. 자, 4번에 아까 위에서도 했던 것처럼 배려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caring이 와야 되나 봐. 자, 그 다음에 기반이 되는데 그 기반으로부터라고 했으니까 내용상, 의미상 from이 꼭 들어가야 돼. 근데 여러 가지로 변형이 될 수 있는데 일단 from which를 살려놓고 지금 여기는 투부정사가 왔는데 주어 동사처럼 from which we can begin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from의 which를 뒤로 보내서 which we can begin from 이렇게 바꿔도 되고 이 두 가지 형태가 다 가능한 자리겠네. 그 다음 마지막 6번 문장에 동사가 병렬되고 있었지. 그래서 and를 기준으로 여기에도 동사가 와야 돼. 병렬 찾는 거는 생각보다 현장에서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의식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게 좋아. 24번 주제부터 보자. 자, 소리 내서 읽는 거. 이거 두뇌 능력과 말하기 능력을 향상시켜 주는 거였잖아. 그지? 소리 내서 말하는 게 좋다는 거였어. 자, 이 지문 역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하나의 주제로 똑같은 말만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지문이었거든. 그래서 내용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서 생각보다 쉽게 할 수 있을 거고. 그럼 바로 들어가 보자. 자, 첫 번째 문장에 나오는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 이거 있잖아. 이거 그냥 MRI라고 생각하면 돼. 지금 이거 중요한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 MRI와 같은 기법이 뭐를 밝혀냈냐면 소리내서 읽는 것이 좋다는 걸 발견해냈잖아. 그래서 이런 강렬한 활동이 뇌에서 발생하는 거야, 지금. 이러면 그 강렬한 활동은 다시 한번 전반적인 향상으로 이어지는 거야. 그 예시로 누가 나왔냐면은 소리 내서 읽는 게 나왔어. 소리 내서 읽는 거는 대중 말하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좋은 방법인데 왜냐하면 it 소리 내서 말하는 게 너를 읽도록 강제하기 때문이야. 어떻게 읽도록? 그 각각의 모든 단어들을 다 소리 내서 읽도록 강제하기 때문이야. 자, 여기서 끊고 마침표 찍고 새로운 문장 시작될 수 있어. 그리고 그렇게 소리내서 말하는 것은 is something 어떤 일인데 어떤 일이냐면은 사람들이 자주 하지 않는 일이다. 이렇게 새로운 문장 형성할 수 있는 자리야.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소리내서 읽는 거 이거 사람들이 평소에는 잘 하지 않잖아. 그래서 어린이들한테는 특히 권장되어져야 한다라고 이어지는 글이고 순서가 어렵지는 않았어. 그치? 어법 한번 잡아볼까? 자, 1번 문장에 that 같은 경우에는 접속사였어. 접속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된다 그랬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완전한 문장이라는 거야. light up이 동사기 때문에 reading aloud가 주어라야 돼. 그래서 동명사 주어 reading이 온 거야. 근데 순간적으로 that을 잘못 판단해서 얘가 주격 관계 대명사라고 생각하면 reads라고 생각하기가 쉽거든. 근데 지금은 주어 자리니까 동명사 reading이 와야 된다는 거 조심해야겠네. 그 다음 영역은 영역인데 발음과 연관된 영역이라서 과거 분사. 또 그리고 그 현상은 꼬마 찍고 위치지 강화시킨다 이니까 strengthens가 동사로 와야 되겠네. 이거는 또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그것은 강화시킨다. 잘 알고 있는 접속사 더하기 주어 동사로 바꿔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했을 때 접속사 생략하고 주어가 같아서 생략하고 strengthen을 strengthening이라는 현재 분사로 바꿔서 분사 구문을 만들어도 괜찮아. 그 다음 4번 문장에 force는 목적어 끼고 목적격 보어 자리에 무조건 반드시 투부정사를 써야 돼.
그 다음 우리 이런 형태는 이제 많이 봤잖아. 읽을 때 또는 읽을 때 이렇게 쓰이는 건데 접속사 뒤에 ing 얼마든지 올 수 있는 자리야. 그지? 5번 문장에 아이들이 장려되어야 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수동태를 썼고 뇌가 연결하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수동태를 썼고 마찬가지지. 결합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수동태를 썼어. 수동태가 굉장히 많았던 지문이네. 넘어가 볼게. 25번 도표. 쌤이 이거 수업을 안 해준 것 같아서 좀 자세히 보려고 갑니다. 위 그래프는 보여준대. 얼마나 자주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 사람들,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먹는지를 보여준대. 패스트푸드를 2023년에. 그리고 그 정보는 is sorted, 분류가 되어져 있는데 뭐에 따라서? 빈도수에 따라서. 무엇의 빈도수? 섭취의 빈도수에 따라서 분류가 되어져 있는 거야. 자, more than이니까 50%보다 많은 사람들은, 많은 개인들은 먹었대. 패스트푸드를 일주일에 한 번 먹었대. 또는 그것보다 더 자주 먹었대. 그 다음 가장 많이 응답된 패턴은 무엇에? 섭취에 가장 많이 응답된 패턴은 뭐였냐면 a few times, 몇 번이었대. 일주일에 몇 번이었대. 그리고 그 일주일에 몇 번 먹는다는 그 사실은 36%를 차지한 거지. 전체에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응답된 패턴은 뭐였냐면 몇 번이었는데 한 달에 한 번이었고 그리고 그 한 달에 한 번이라는 수치는 차지했어. 얼마를? 18%를 전체의 18%를 차지했어. 이때 콤마 찍고 ing니까 계속 했던 구간이기는 한데 and 그리고 그것은 차지했다. 이렇게 접속사 더하기 주어 동사로 바꿔도 되고 아니면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동사를 써서 표현해도 괜찮아. 그 다음 the percentage, 비율은 사람들의 비율은 어떤 사람들, 먹었던 사람들, 패스트푸드를 한 번 먹은 사람이야. 뭐뭐마다란 뜻이거든. 에브리가 뭐마다. couple of months는 커플은 2명이잖아. 그래서 2달이란 뜻이야. 2달마다 한 번 먹은 사람들이 뭐였냐면 more, 더 많았는데 뭐보다 더 많았냐면 that of those니까 그 사람들의 비율보다 더 많았어. 근데 어떤 사람들 다시 who consume it daily, 매일 먹는 사람들보다 더 많았대. 이거 실제로는 정답이 뭐라 해야 된대? less than이라 해야 된대. 그러니까 더 적었다는 거지. 그 다음 그래서 그 합쳐진 몫이야. 누구의? 사람들의 합쳐진 몫인데 근데 어떤 사람들 거의 먹지 않거나 전혀 먹지 않았던 사람들은 less than, 뭐보다 더 적었다? 10%보다 더 적었다. 내용 전혀 어려운 거 없지? 넘어갈게. 아까 했던 도표 같은 경우에는 변형될 수 있는 문제가 좀 정해져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어휘부터 한번 적어볼게. 50%가 넘는다. 일주일에 한 번 먹은 사람들이. 그 다음 가장 많이 응답한 패턴은 일주일에 몇 번이었다인 거잖아. 그러니까 a week가 한 주라는 표시도 되지만 어가 뭐뭐마다 뭐뭐당 이런 뜻도 있거든. 그래서 일주일마다 a few times 몇 번 이렇게 표시해도 돼. 그지? 그 다음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응답한 패턴은 다시 한 달에 한 달마다 a few times 몇 번이었고 그리고 한 번인데 이때는 어가 아니라 every를 써서 마다를 표현한 거야. 그럼 학교 시험에서 once a라고 해도 괜찮아.
그지? 그러면은 언제마다 한 번, couple of months니까 2달마다 한 번 먹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less than, 더 적었다. daily, 맨날 먹는 사람보다. 그 다음에 거의 먹지 않거나 전혀 먹지 않았던 사람들이 less than, 10% 미만이었다. 이렇게 쌤이 지금 잡아준 어휘들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빈칸 채우기, 서술형이 나올 수 있고 또 일치 불일치도 괜찮은 자리야. 넘어갈게. 29번 주제부터 보자. 스포츠에서 루틴의 다양한 기능들이라 그랬는데 선택지에 꼭 다양한 기능, various가 꼭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이거는 한국말을 한번 보자. 루틴은 경기 조건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해줘. 그러니까 공을 경기 시작하기 전에 공을 이렇게 튀겨 보는 거는 공과 바닥 그리고 자신의 근육 상태에 대한 정보를 그 선수한테 제공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정보는 다시 서브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 사용이 될 수 있어. 다음, 그래서 이 루틴, 그러니까 공을 튀기던 행동 같은 거는 본인의 준비 상태를 조절하고 미세하게 조정할 수 있게 해주고, 이렇게 조절한 상태는 여러 가지를 조정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그랬어. 예를 들어서 경주용 자동차가 있는데 얘를 날씨나 다른 조건에 맞게 조정하는 행위를 예로 들면서 루틴 또한 모든 구성 요소를 조정한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지금 명확한데 루틴은 조정하기 위한 거야. 뭐를? 정보를 조정하기 위한 거야. 이거 왜 하는데? 경기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이 내용밖에 없잖아, 그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 내용밖에 없거든. 근데 조정한다, 조절한다 이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조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다양한 기능이라는 표현이 꼭 들어갔으면 좋겠어. 됐지? 그럼 순서 한번 잡아볼게. 첫 번째 문장에 루틴에 대한 예시가 나왔어. 그지? 공을 바닥에 튀기는 거. 그거는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했는데 이 정보는 잘 준비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그랬어. 또 조절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그랬어. 그러면 이렇게 조절을 해놓은 상태, 그거를 disadaptation이라고 봤자 그 상태에는 또 여러 가지 조정을 포함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조정하는 것은 이라고 했으니까 2번부터 6번까지의 순서가 굉장히 자연스럽지. 근데 5번 문장은 또 다른 의미로 중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러한 적응 있잖아. 이러한 적응이 뭐냐면 아까 4번에서 얘기했던 조절하고 미세하게 조절해 놓은 상태에 적응하는 거거든. 그래서 4번 뒤에 있어야 돼. 근데 6번에서 또 이렇게 조정하는 것은 이라고 했잖아. 이게 다시 5번에 adjustment를 수반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6번 앞에 있어야 돼. 그래서 얘는 4번의 수반을 받기도 하고 6번의 수반을 받기도 하니까 여기밖에 갈 데가 없어 5번은. 그래서 그런 의미로 삽입 문제도 괜찮겠지. 쉬웠으니까 넘어가자. 30번 주제부터 볼게. 그래서 오늘날의 바람직한 판촉 활동의 목표와 전략. 오늘날 바람직한 프로모션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 소비자를 속이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정직하게 정보를 전달해야 된다 그랬어. 바로 가보자. 이 지문은 내가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일단 그러니까 프로모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가장 명확하고 정직한 방식으로 전달해야 된다 그랬어.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그렇게 정직하고 단순한 방식으로 전달을 함으로써 매출이 높아진다고 또 얘기했고. 그럼 이거는 지금 긍정적인 단어를 써서 내 주제를 표현한 거잖아. 근데 4번부터 봐봐.
소비자를 속이던 시대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부정적인 단어를 써서 내 주장을 표현한 거야. 근데 이게 5번도 그래. 그래서 소비자가 원하지 않았거나 필요로 하지 않았던 것의 경험이 장기적인 효과가 좋지 않다라고 가고 있으니까 부정적인 단어를 이용해서 내 주장을 펼치고 있는 거지. 6번도 마찬가지야. 속은 소비자들은 판매에 해를 끼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부정적인 단어를 이용해서 내 주장을 하고 있는 거야. 자, 근데 7번에 instead. 우리 요거 많이 본 표현이잖아, 그치? instead를 기준으로 좀 내용이 전환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마케팅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뭐 clear이라든지 identify, feel likely to appreciate 와 같은 단어들과 같은 긍정적인 단어들을 이용해서 내 주장을 하고 있는 중이야. 자, 마지막 8번 마찬가지겠지. Therefore, 그러므로 잠재적인 소비자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어떻게 도달해야 되는지 알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단어는 없어. 긍정적인 단어를 이용해서 내 주장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 똑같은 소리인데 어떤 단어를 썼냐, 어떤 뉘앙스의 단어를 썼냐 이 차이거든. 4번, 5번, 6번만 마이너스 한 단어를 써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걸 기준으로 우리는 순서도 잡을 수 있고 삽입도 잡을 수 있어. 삽입을 조금만 더 자세히 볼게. 6번 문장에 foold나 damage라는 표현을 써서 부정적인 단어로 내 주장을 하고 있는 구간이잖아. 이게 infect를 기준으로 부정적인 표현들 다음에 붙어야 되니까 6번밖에 올 수가 없어.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7번의 instead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이렇게 하지 않고 이제 이렇게 하겠다라는 내용의 전환을 알려주는 표현이잖아. instead 대신에.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내 주장을 하겠다라는 표식으로 생각하고 instead가 7번에 온다고 생각해도 돼. 그러면 단어의 뉘앙스만 다를 뿐이지 하는 말은 다 똑같다고 했잖아. 그렇다는 거는 빈칸도 잡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 빈칸 어떻게 잡을 거냐면 첫 번째 문장에 프로모션은 소비자의 심리를 다룬다라고 했던 부분. 이게 지금 이제 더 이상 소비자를 속이지 않고 소비자에게 정직한 방식으로 다가가야 된다라고 했던 소비자의 심리를 건드려야 하는 부분이라서 여기가 빈칸으로 괜찮을 것 같고, 또 마지막 문장. 그러니까 소비자의 심리를 다뤄야 하니까 마케팅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그 소비자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소비자에게 도달해야 되는지 알고 있어야 된다 하는 이 내용. 이 내용도 괜찮은 거야. 마지막 어법 한번 잡아보자. force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force는 뒤에 투부정사만 올 수 있지. 도치도 한 번 더 나왔어. 그지? 건이 맨 앞에 나오면서 주어랑 동사가 도치된 건데 이번엔 두더지가 없어. 왜냐면 are 비동사이기 때문에. 자, 시대는 시대인데 관계부사 웬 끼고 어떤 시대냐면 행해지던 시대라서 수동태. in order to 같은 경우에는 뭐뭐 하기 위해서란 뜻이니까 so as to로 바꿔 쓸 수 있겠지. 5번 문장에 getting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키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사역의 의미야. 그러니까 소비자가 구매하도록 시키다 인 거지. 근데 얘는 사역 동사는 아니야. 사역 동사는 아니고 그냥 일반 동사라서 뒤에 to by가 와야 돼. 그치? 근데 학교 시험에서 같은 사역의 의미를 담고 있는 letting으로 바꿨었다고 생각을 해보자. letting 와도 되거든? 똑같은 동명사고 뜻도 똑같으니까. 그럼 이때 letting이 올 거면 consumer 뒤에 나오는 목적격 보어 자리가 더 이상 투부정사가 아니라 동사 원형 by라야 돼. getting이냐 letting이냐에 따라서 뒤에 to by가 오냐 by가 오냐를 조심해야 될 것 같아. 그 다음 6번에 속은 소비자니까는 속임을 당한 거라서 과거분사. 7번에 목표가 뭐라 해야 되냐면 확인하는 것이라야 돼. 이때 투부정사 썼는데 얘가 잘 보면
여기까지 병렬이야. 그러니까 소비자를 확인하는 것이 목표라야 되고 그 다음에 상품을 홍보하는 것이 그 다음 목표가 되는 거야. 이렇게 지금 두 개가 병렬인데 사실 to identify 같은 경우에는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기 때문에 같은 명사의 역할을 하는 동명사 identifying으로 바꿀 수 있지. 이때 만약에 얘가 identifying으로 바뀌려면 and를 기준으로 얘도 promoting이라고 바뀌어야 돼. 둘 중에 하나만 바꿀 수는 없어. 그 다음 자, 이때 that 같은 경우에는 way 뒤에 있다고 해서 how는 아니야. 왜냐면 makes가 동사기 때문에 불완전한 문장이라서 얘가 관계대명사야. 그래서 which로 바꿔 쓸 수 있어. 31번 주제 한번 볼까? 플라톤이 주장하는 진정한 아름다움의 추상적인 개념이었었지. 자, 진정한 아름다움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어떤 색깔이나 모양이나 크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게 무슨 말일까? 추상적이라는 거야. 그치? 특정한 모양이 없고 오히려 추상적인 개념이다 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이 문장이 주제문이기 때문에 문장 삽입으로 좋을 것 같아. 오히려 추상적인 개념이다. 숫자 5처럼. 자, 얘가 문장 삽입으로 나와야지 그 다음에 숫자 5에 대한 예시가 나올 수 있어. 그치? 예시가 숫자 5도 나왔는데 또 다른 예시 삼각형도 예시로 나왔었지. 근데 이게 숫자 5든 삼각형이든 결국에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특정한 색깔이나 크기나 모양이 없다. 결국에 계속 하고 싶은 말이 이거란 말이야. 그러면서 8번부터 그러면 아름다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했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름다움도 숫자 5나 삼각형처럼 추상적인 개념이야. 추상적인 개념인 거고 누군가가 삼각형을 크게 표현하거나 누군가가 숫자 5를 파란색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아름다움은 주관적인 거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어.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거든. 미의 원형이라는 것은 존재하는데 어디에 존재하냐면 모든 아름다운 것, 네가 보고 있는 모든 아름다운 것에 존재한다. 어떤 상태로?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상태로 존재한다. 이렇게 하면 여기 3번, 4번, 5번, 6번, 7번은 사실은 싹 다 숫자 5나 아니면 삼각형에 대한 예시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 그러면 진짜 일반 진술은 8번, 9번이 일반 진술이란 말이야. 이제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 근데 8번, 9번이 사실 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 어떻게? 아름다움도 마찬가지다. 너가 보는 모든 곳에 아름다움이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개념으로 존재한다. 인 거지. 이 두 개는 똑같은 말이야. 자, 이제 이쯤 되면은 내가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알겠지? 얘네 두 개가 똑같은 말을 한다는 건 둘 중에 어느 곳에 빈칸을 뚫어도 우리는 맞출 수 있다는 거야. 근데 하나 더. 아까도 했던 유형이긴 한데 아름다움도 마찬가지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지금 이 구간이잖아. 그럼 학교쌤이 어렵게 내려면 이 문장을 삭제시켜. 없애고 여기에 마침표 찍고 그냥 이렇게 하고 이제 지문이 끝나는 거야. 이렇게 끝을 내고 이 부분, 이 밑줄진 부분에 함축을 찾으라 라고 얘기하면은 결국에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함축으로 보든 빈칸으로 보든 이 두 문장은 지금 일반 진술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또 주제문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중요하다. 넘어간다. 32번. 자녀와 대화할 때 질문보다 관찰을 공유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건 좀 뚜렷하게 A랑 B가 잡히네, 그지? 질문하지 말고 네가 본 걸 공유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어휘부터 보자. 자, 1번 문장에 그래서 단순한 관찰 결과를 공유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야. 뭐 하는 것보다? 물어보는 것보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 그러면 아이들은 설명을 못 할 수도 있어. 또 본인 대답이 정당화하기 충분한지 걱정할 수도 있어.
그래서 아이들이 대답을 해 안 해? 대답을 안 해. 침묵을 하게 만드는 거야. 이제 해결책 나오지. 그래서 뭐가 더 좋냐면 그냥 인지한 것을 표현하는 것이 더 나아. 이때 reflect는 반영하다라는 뜻인데 지금 지문에서는 나타내다 정도로 의역되고 있는 중이네. 그지? 그럼 이 어휘를 따라서 순서도 잡아볼게. 자, 우선 너가 이렇게 질문을 한다라고 했잖아. 근데 얘는 질문을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생각이 날 수도 있고 머뭇거릴 수도 있는데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어쨌든 이 질문에 대한 것을 설명을 못하는 거야. 그리고 또 설명을 못하는 거 말고 또 and를 기준으로 무슨 문제가 있어? 이 대답이 충분한 대답인지 아닌지도 걱정을 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5번, 6번은 아이가 대답을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야 돼서 붙어 있어야 돼. 그럼 7번에서 이러한 상황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이 복수 these가 가리키는 게 5번, 6번 두 개를 가리켜야 돼서 these인 거야. 그러면 5, 6, 7번이 붙어 있어야 되겠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부터 해결책이 나오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 너가 인지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 드러내는 거 그게 더 좋다. 위에서 맨 위에서는 쉐어링 공유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단어로 나오기도 했었지. 됐지? 자, 또 얘기하지만 여기서부터 해결책이 나온다는 사실 때문에 8번 문장이 사실은 계속 중요해. 얘가 주제문이기도 하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기도 하고 해서 얘가 제일 중요한데 그럼 네가 인지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 더 낫다. 이 부분은 문장 삽입으로도 좋을 것 같아. 어법은 특이한 게 없어서 넘어가보자. 33번 주제부터 볼게. 땀에 의한 피부 전도성을 이용한 객관적인 감정 측정. 말이 좀 어렵다, 그지? 말은 어려운데 지금 이 지문에서는 주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좀 꼼꼼하게 볼게. 나는 너가 이 지문에서 conductivity 이게 전달하는 정도라는 뜻의 전도성이라는 뜻이라는 거를 꼭 좀 외워놨으면 좋겠어. 내용을 정리하자면은 인간이 감정을 느끼면 땀이 분비가 된다 그랬고 땀이 분비가 되면 전기전도성이 높아진다 그랬거든. 그러면 이걸 역으로 이용해서 감정 상태를 측정하는 어떤 객관적인 수단으로 사용하자 그랬어. 그러니까 감정이 격해져서 땀을 많이 흘리면 전기가 잘 흐르겠지. 이걸 다시 역으로 이용해서 전기가 얼마나 흐르는지를 보고 감정을 수치로 나타내자. 전기가 엄청 잘 흐르면 감정이 100만큼 흥분한 거고 전기가 요 정도 흐르면은 좀 별로 안 흐르면은 감정이 뭐 한 50% 차오른 거고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기로 한 거야. 그치? 내용으로 가볼게. 순서부터 볼 거야. 우리가 감정에 따라서 약간 땀을 흘리게 되는데, 그리고 이렇게 땀을 흘릴 때, 땀을 흘린다는 게 뭐라고? 땀을 흘릴 때, 땀샘 활동의 변화는 이니까 이거 지금 전부 다 땀 흘린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얘네 세 개는 지금 무조건 붙어 있어야 되겠네. 자, 그런데 6번부터 계속해서 땀 이야기하다가 여기서부터 조금 다른 이야기 할 거야. 보자. 이렇게 땀을 흘리는 거, 땀에 대한 이야기, 이거는 특히 과학적인 관점에서 유용하다고 했어. 어떻게 유용하냐면 7번으로 너의 감정적인 상태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한 거야.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데? 다시 너의 주관적이고 잠재의식적인 그 감정적 강도를 뭘로 바꾸겠다? 인투 끼고 객관적인 숫자로 바꾸겠다 라고 했으니까 요 6번 문장을 기준으로 이제 거꾸로 올라가고 있는 거지. 그치?
그러면 쌤이 아까 6번 문장을 기준으로 이제 다시 거슬러 올라가는 거라고 했는데, 그럼 같은 의미에서 6번 문장이 중심 문장이기도 하지만 문장 삽입으로도 좋아. 이것은 위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땀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 이 땀을 과학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자라고 얘기한 거니까 이거를 바꿔서 얘기하는 게 7번, 8번 글이라서 6번이 기준이 돼야 돼. 문장 삽입으로 좋을 것 같아. 그럼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잖아. 6번 문장을 기준으로 내용의 전환이 이어진다고 했는데, 아, 그러면 6번, 7번, 8번은 또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자, 6번에 끝에 보면은 객관적인 값을 주관적인 마음 상태에 부여할 수 있다 그랬어. 그러니까 주관적인 마음을 객관적인 value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이거랑 똑같은 소리 하고 있는 게 어디게? 여기지. 그치? 객관적인 숫자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완벽한 거울 문장이라서 이 둘 중에 어느 곳을 빈칸 뚫어도 우리는 맞출 수 있어야 돼. 마지막 어법 한번 볼까? 자, 우리는 효율적으로 전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라야 돼. 그 다음 우리가 감정적으로 자극이 되었을 때니까 수동태인 거고. 자, 여기는 좀 중요하지. 일단 so 형용사 대주어 동사의 구문을 쓸 건데 이게 무슨 뜻이었냐면 너무 형용사 해서 주어가 동사하다 이런 뜻이었거든. 근데 so 형용사 대주어 동사 쓴 건 알겠는데 여기 little을 썼지. a little이 아니야 지금. little만 썼다는 건 이 문장을 부정으로 해석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너무 작게 땀을 흘려서 우리가 인지를 할 수 없다. 이때 that은 생략 가능해. 자, 그리고 when 뒤에 주어가 얘거든. 작은 땀방울들이기 때문에 appear에 s 안 붙게 해야 돼. 쌤 아까도 얘기했지만 conduct, conductive, conductivity 이 전도력이 있다라는 단어는 3종 세트는 꼭 좀 외워줬으면 좋겠어. 자, 그 다음 4번에서는 우리가 아까 앞에서 했던 표현인데 예를 한번 볼까? with 명사 분사라고 하면은 명사가 분사한 채라고 해석하기로 했지. 근데 with가 without으로 바뀌면 without 명사 분사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되겠네. 명사가 분사하지 않은 채. 자, 얘 대입시켜 볼게. Without your conscious mind having much say 이니까 너의 의식적인 마음이 그다지 관여하지 않은 채. 여기는 by 뒤에 ing가 나와서 뭐뭐 함으로써 란 뜻이었는데 콤마를 and로 보면 병렬이라서 여기도 by running이 병렬인 거야. 그 다음 마지막 문장. 원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원래 이런 문장이었을 거야. 보면 너의 피부가 is good at 잘한다, 전달을 잘한다 이런 문장이었을 거야. 근데 비동사는 항상 gets로 바꿔 쓸 수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해도 돼. 너의 피부가 gets good at 뭐뭐를 잘한다, 전달을 잘한다 이렇게 해도 돼. 근데 get 뒤에 at이 바로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get 뒤에 at이 바로 나와 있잖아. good이 없잖아. good은 어디가 있는 거냐면 how가 데리고 간 거야. 그래서 얼마나 잘 너의 피부가 하는지, 얼마나 너의 피부가 잘하는지, 뭐를 전달을 잘하는지. 그래서 실제로 be good at이라는 표현을 쓴 게 맞는데 근데 good만 how가 쏙 데려갔다고 생각하면 돼. 어법은 듣다가 잘 이해가 안 되면 언제든지 쌤한테 가지고 오세요. 넘어갑니다. 34번 주제부터 보자. 냄새와 소리. 식물이 냄새와 소리를 내는 이유가 생존을 위한 반응 신호였다 그랬지. 그래서 A랑 B를 잡을 때에도 식물이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생존을 하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잡으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내용으로 넘어가 보면 우선 냄새를 표현한다 그랬고 소리도 표현한다 그랬어. 그래서 연구자들이 식물과 마이크를 이용해서 실험했다 그랬으니까 소리에 집중을 해서 얘네가 진짜 소리를 내는지 안 내는지를 실험을 했던 것 같아. 근데 얘네가 다른 스트레스 요인에 따라서 다른 소리를 낸다 그랬는데 9번에서 뭐라 그랬냐면 물을 공급받지 못할 때 내는 소리와 잎이 잘릴 때 내는 소리가 서로 다르다 그랬어. 그지? 하지만 그게 고통 때문에 우는 건 또 아니래. 그러면 이러한 반응은 살아남기 위한 본능이었대. 그래서 그 식물들의 주요 목표가 to survive, 생존하는 거였지. 그래서 생존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표현을 다시 한번 뭐라고 바꿨었냐면은 defending, 본인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바꿔 쓰기도 했어. 근데 이 문장이 실제로 빈칸으로 나왔었단 말이야. 그럼 이제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거는 survive 자리, 이 자리가 다시 한번 빈칸으로 나올 수도 있겠네. 왜냐하면은 defending의 또 다른 말이니까. 어법도 한번 보자. 1번 문장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we do에서 do는 앞에 나왔던 communicate를 대신하는 대동사이기 때문에 일반 동사라서 are이 나올 수가 없어. 하나 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완전한 문장이라서 관계 부사가 오는 건 맞는데 way랑 how는 같이 쓸 수가 없으니까 how를 대신해서 that은 올 수 있거든. 근데 which는 뭐다? 왜냐면 얘는 관계 부사가 아니거든. 관계 대명사거든. 그래서 how랑 which는 안 되고 that만 된다. 그 다음 3번 문장에 보면 잔디를 깎고 난 이후에 공기 중에 떠도는 냄새를 아냐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야. 잔디를 깎은 게 먼저 일어난 거고 그 다음 공기 중에 떠있는 냄새이니까 여기가 현재 완료라야 돼. 6번 문장에서 do 같은 경우에는 접속사라서 뒤에 주어 동사가 오기로 했는데 실제로 at a frequency라고 해서 주어 동사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이에는 it is가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인칭대명사 더하기 비동사는 항상 생략 가능하다고 했었지. 7번 문장에서 if는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뜻이라서 whether로 바꿔 쓸 수 있어. 8번 문장에 when stressed 이제 이런 표현은 익숙하잖아. 그지? 잘 알잖아. 그래서 원래는 when they are stressed 였을 텐데 그래서 그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니까 pp가 오는 게 맞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칭대명사 더하기 비동사는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얘가 없어지고 stressed만 남아있는 자리야. 그 다음 식물이 물을 공급받지 못할 때 소리를 낸다고 했으니까 물을 공급받다라고 해서 수동태 watered가 쓰여야 되고 그러면 이 뒤에 나오는 요 자리 잎이 잘릴 때에도 수동태잖아. 잎이 스스로를 자를 수가 없으니까 근데 요게 컷이 컷이라서 그렇게 안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동태가 맞는 자리야. 그 다음 11번에 이때 that은 진주어이기 때문에 which로 바꿀 수 없어. 근데 너가 일일이 가주어 진주어를 구별하기 어렵다면은 일단 which의 규칙이 뭐냐면 앞에 선행사가 있어야 되는 게 which의 규칙이잖아. 근데 앞에 선행사가 없어. 그런 자리에는 which가 못 온다고 생각하면 돼. 마지막 13번에 them 같은 경우에는 themselves로 바뀌어서 나오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themselves로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앞에 나오는 주어와 목적어가 서로 같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인데 지금 주어는 냄새와 소리이기 때문에 them이 가리키는 plant와 scent and sound가 서로 같지 않아. 서로 달라. 그래서 themselves를 쓸 수가 없어. 근데 해석은 약간 그들 스스로에게 해가 될 수도 있는, 그들 자신에게 해가 될 수도 있는 이렇게 이제 해석이 돼서 되게 themselves가 와도 될 것처럼 생겼는데 근데 뭐다? 여기까지 괜찮지? 35번 주제부터 보자. 관객의 감정적 반응을 이끌어내는 방법. 이 방법이 뭐였지? 주인공을
우리와 친숙하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서 주인공한테 발생하는 사건에 우리가 좀 깊숙이 관여하도록 만드는 그런 장치를 이야기하는 거였거든. 내용이 어렵지는 않았는데 단어를 한번 보자. 우선 이번 문장에서 작가가 뭐를 만들고 싶어 하냐면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고 싶어 해. 누구랑 누구 사이에? 주인공과 관객 사이에. 그래야지 우리가 감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다 그랬거든. 또 5번 문장에서 주인공은 어떤 사람이라 해야 되냐면 우리한테 이익을 주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야 돼. 여기가 이익을 주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바로 밑에 그 사람이 worthy, 가치 있는 동료나 소중한 협력자라고 이어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랑 여기는 다 긍정적인 단어가 와야 돼. 그런데 6번에서 minor characters라고 해서 비중이 적은 등장인물이 나왔잖아. 우리가 얘네들한테는 감정이입을 많이 하겠어, 안 하겠어? 많이 안 하겠지. 그래서 little response라고 해서 부정어 little을 써서 반응을 거의 보이지 않는다라고 나와야 될 것 같아. 마지막 7번 문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강한 감정적인 이입을 하기 위해서 관객은 감정적으로 등장인물에게 깊이 연관되어져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내용에 이어지는 어휘를 잡은 거고 그 다음 어법 한번 보자. 1번 문장에서 가주어, 의미상의 주어, 진주어 끼고 악당과 대비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분사 opposed를 쓴 거 조심해야 돼. 2번 문장에서 가주어, 의미상의 주어, 진주어가 한 번 더 나왔어. 근데 3번에서도 나왔다. 이끌어내기 위해서 뭐가 이끌어내냐면 비극이 이끌어내기 위해서 뭐를 감정적인 반응을 관객에게서 이니까 의미상의 주어 자리에 비극이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조정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수동태 be adjusted가 쓰여야 되고 so as to는 잘 알고 있지?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뜻인데 in order to로 바꿔 쓸 수 있잖아. 그치? 5번에 맨 앞에 나오는 whether은 if로 바꿔 쓸 수가 없어. 쌤이 이 앞에 whether if로 바꿔 쓸 수 있어 이렇게 잡아준 게 몇 개 있는데 지금 이 whether은 if로 바꿔 쓸 수가 없어. 왜냐면 whether이 명사절일 때만 if로 바꿔 쓸 수 있거든. 근데 지금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콤마로 찍혀서 부사절의 역할을 하고 있어. 뭐 명사절, 부사절 구별하기가 어려우면 지금 whether은 뭐뭐인지 아닌지 란 뜻이 아니라 뭐뭐이든 아니든 이란 뜻이야. 그때는 if로 바꿔 쓸 수가 없다. 자, 조금만 더 옆으로 넘어가서 someone, 누군가는 누군가인데 그 누군가의 행동이 우리에게 이로움을 줘야 하니까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 쓴 거 조심하자. 얘가 소유격 관계대명사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방법은 뒤에 명사가 따라 붙냐 안 붙냐 그걸로 판단하면 돼. 하나 더,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뜻이 있어. 누구누구의 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면 그때는 소유격 관계대명사야. 그 다음 6번에서 영화는 가득 차 있다. 가득 차 있으니까 수동이라서 be filled with 라고 나와야 되고 아까도 잠깐 했지만 반응을 거의 내지 않는다. 부정으로 해석하고 있으니까 이 자리가 a little이 오면 안 되겠지. 7번에 아까 위에서도 잠깐 했는데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면 in order to라고 해석할 수 있었지. 마찬가지 이 자리에 so as to 와도 괜찮은 자리야. 그 다음 깊이 연관이 되어 있어야 되니까 be invested라고 해서 수동태 쓰인 것도 조심하고. 넘어갈게. 다음 36번 주제부터 보자. 동물의 사고 능력을 위해서 개념은 필수적인가? 라고 물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필자가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자, 개념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개념이 필요 없는 것이라고 서술을 했었어. 기억나지? 다람쥐가 나무가지 사이를 이동할 때 나무와 나뭇잎의 개념이 필요가 없다. 이동하는 길만 알면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거든. 그래서 2번에서 보면은
반드시 개념을 소유하고 있다고 의미하지는 않는데 그 이유가 비개념적이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랬어. 근데 밑에서 3번, 4번, 5번에서 for example, for instance를 끼고 그 다람쥐에 대한 예시가 나와. 그래서 예시가 끝나는 곳에 6번 문장이 되게 중요해. This,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아닌데 뭐를 의미하는 게 아니냐면 다람쥐가 개념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필요 없다는 것을 의미한대. 개념을. 그치? 그래서 이 문장이 문장 삽입으로 좋을 거야. 왜냐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this는 위에서 이야기했던 그 다람쥐가 이동하는 여정 전체를 가리키는 거라서 다람쥐의 예시가 끝나는 곳에 붙어야 되고 또 하나 더 이 문장은 지금 요 글의 전체적인 주제야. 주제가 뭐라고? 개념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필요 없다는 것이다. 이기 때문에 되게 위치적으로도 좋고 내용으로도 좋아서 꼭 기억을 해놓고 있어야 될 것 같아. 근데 마지막 문장에서 말이 좀 어려웠는데 우리가 말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하기 위해서 동물이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여줘야 돼. Not just가 not a puppy의 구문이지. 자, 그 동물이 생각할 수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동물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 증명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야. 그게 무슨 말이었냐면 어떤 동물이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싶잖아. 그러니까 다람쥐가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으면 그 다람쥐가 개념에 따라 생각하고 개념에 따라서 능력을 행동한다는 걸 증명해야 돼. 근데 우리 위에서 봤잖아. 다람쥐가 나무의 개념을 알고 나뭇잎의 개념을 알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이동 경로, 다람쥐 머릿속에 있는 그 맵, 지도만 보고 움직이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능력에 따라서 그 개념을 활용한다는 것을 증명해내지는 못했어. 그치? 그게 3번이야. 다람쥐는 나무의 개념을 알고 그걸 이용해서 그 나무의 개념을 이용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람쥐는 개념이 없어. 근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개념이 필요한 게 아니야. 이동 경로만 알면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괜찮지? 그 다음은 빈칸 추론인데 쌤이 아까 6번 문장이 위에서 보나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는 중심 문장으로 보나 중요하다고 했잖아. 그래서 빈칸도 여기에서 나올 것 같거든. 그러면 다람쥐가 개념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사고의 형태를 위해서 필요하지 않다라고 가야 되니까 쌤이 아까 잡았던 A, B랑도 좋고 주제문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모로 괜찮으니까 7번 문장을 6번 문장을 꼭 기억을 해놓자. 마지막으로 어법 잡아줄게. 3번 문장에서 다람쥐는 다람쥐인데 어떤 다람쥐? 계획을 하고 있는 다람쥐인 거잖아. 이때 주격 관계 대명사 더하기 비동사는 생략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학교 시험에 a squirrel, planning 이렇게 두 개만 나와도 괜찮아. 5번 문장에 가주어, 의미상의 주어, 진주어 또 나왔고 얘가 이 진주어가 여기서 병렬되고 있어. 그래서 여기가 진주어라서 투부정사를 해야 되거든. 근데 우리가 순간적으로 잘못 생각해서 콤마 뒤에 아니면은 세미콜론 뒤에 ing가 온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이건 좀 의식적으로 외워놔야 될 것 같아. 지금 메이킹은 안 되고 병렬이라서 to make밖에 안 돼. 자, 여기도 마찬가지지. 여기 콤마를 기준으로 대시 병렬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위치가 올 수가 없어. 마지막 문장 의미상의 주어 더하기 진주어 한 번 더 끼고 not A but B에서 A 자리와 B 자리는 형태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that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도 조심하자. 여기에 that이 없으면 안 돼. 둘 다 that이 있어야 돼. 병렬이니까. 넘어간다. 37번 연골의 기능과 중요성. 이것도 되게 쉬웠었지. 요거는 굳이 시험으로 내자면 일치 불일치 정도가 좋을 것 같거든. 그래서 어휘를 잡아볼게. 일단 첫 번째 문장에서 관절이 무게를 지탱하는 경우야. 견디는 경우지. 그때 inner workings 안에 내부의 작동 방식을 잘 들여다보면 그 다음 문장에서 왼쪽 무릎에 있는 압력이
풀려진다 라고 했어. 압력이 풀려지는 거야. 왼쪽 무릎의 압력이 느슨해지는 거지. 그 다음 느슨해지면은 연골은 그 윤활액을 흡수하는 거야. 그지? 이때 drinks in이 흡수한다 라는 뜻이었잖아. 이때 이 drinks in이랑 똑같은 표현이 soaks up 이라는 표현이 있었어. 빨아들인다 그랬어. 스펀지가 액체를 썩썩 흡수하는 것처럼 무릎도 윤활액을 흡수한다 라고 했지. 근데 이번에는 이제 다시 발걸음을 오른쪽으로 옮길 때, 다시 체중을 오른쪽으로 옮길 때, 미안해, 왼쪽으로 옮길 때, 그러면 다시 윤활액이 squeeze out, 이제 밖으로 나가는 거야. 아까 위에서 in, 흡수한다 그랬잖아. 근데 이번에는 다시 밖으로 나가는 거야. 그지? 이렇게 squeezing, 압착되는 것은 근데 into로 또 out로 라고 해서 안팎으로 이렇게 윤활액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은 off and on 이니까 이것도 반복적인 이란 뜻이었네. 반복적인 압력에 반응할 수 있다 그랬어. 뭐하지 않고 부셔지지 않고. 이 주요 단어만 알아도 글의 흐름이나 내용은 다 이해하는 것일 테니까 요거는 빨리 넘어가 볼게. 38번 주제부터 볼까? 아이들은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스스로 도덕성을 형성한다 라는 이야기였는데 이거 내용 기억나지? 앞에 그 물병 이야기를 한참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게 뭐였냐면은 도덕성을 부모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아이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스스로 배운다가 결국 하고 싶었던 말이었거든. 그래서 A, B를 잡을 때 A의 또래와의 상호작용으로 스스로 B, 도덕성을 학습하게 된다. 여기 스스로 있네. 그래서 요 키워드만 들어가면 충분할 것 같아. 내용으로 가볼게. 그래서 이 삐아제 아저씨가 이렇게 실험을 해봤는데 3번 문장에서 아이들이 준비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준비가 되었을 때 아이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그들이 뭐를 알아낸다 그랬냐면 부피 보존의 법칙을 스스로 깨닫는다 라고 했어. 이게 그 물잔에 대한 실험 결과야. 그러면 1번, 2번, 3번까지는 물병에 대한 물에 관한 실험 이야기였잖아. 근데 4번부터 삐아제가 뭐라고 주장했냐면 도덕성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다 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3번과 4번을 기점으로 내용이 전환이 돼. 그러니까 스스로 도덕성에 대해서 이해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 구성을 해낸 거야. 뭐 하면서 아이들이 다른 친구들과 놀면서 배운 거지. 근데 6번 문장에서 여전히 물이라는 단어를 쓰기는 하거든. 그래서 요게 뭐 2번이랑 3번 사이에 붙거나 3번 뒤에 붙어야 된다고 순간적으로 실수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6번은 좀 의식적으로 외워놓자. 6번이 그래서 무슨 뜻이었어? 순서대로 게임을 하는 것이 마치 물을 왔다 갔다 하면서 노는 것과 같다라고 했으니까 주어가 이 순서를 차례대로 아이들이랑 이제 질서에 맞춰서 게임하는 것이고 그거에 대한 예시를 like 물을 붓는 것과 같다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일단 사실 주체가 되는 거는 도덕성이 맞아. 그래서 5번 다음에 붙어야 돼. 이 워터만 보고 위에 붙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마지막 문장. 아이들이 5세에서 6세에 이르게 되면 그러면 함께 게임을 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마무리도 잘 하고 있네. 내용은 그렇고 빈칸 한번 보면 맨 마지막 문장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도덕성을 배우냐면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통해서 도덕성을 배운다고 했잖아. 근데 지금은 모의고사에 나온 단어는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게임을 하는 것이 아이들한테 있어서 공정함에 대해 배우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만약에 학교 시험에서 좀 어렵게 내면 이 자리를 싹 갈아엎을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렇게 그러면 지금
주제를 받고 있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게임을 한다거나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이런 단어는 없잖아. 그래서 요거는 여기 있는 단어를 막 열심히 외운다기보다 어쨌든 안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아이들과의 서로의 관계, 요런 내용이 들어간다라고 이해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 다음 39번 에어컨 전통 건축 지혜와 맞바꾼 안락함이라 그랬는데 이거 쌤이 A, B를 잡을 때 에어컨에 대해서 서술하는 게 지금 양면적이거든. A는 에어컨이 있으면 되게 편하네. 즉각적으로 시원해지니까. 그런데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옛날 선조들의 그 지혜를 다 망각한 기술이기도 하니까 이거는 플러스로 보고 있고 이건 마이너스로 보고 있어. 그래서 요 단어 두 개 다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 여기도 마찬가지거든. 안락함만 보면 긍정적인 단어 같은데 지혜와 맞바꿨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또 그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긍정적인 뉘앙스는 아니잖아. 그래서 이렇게 양면성을 띠는 내용으로 가면 좋을 것 같고 내용으로 볼게. 첫 번째 문장에서 이제 에어컨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두 번째 문장에서 this way 항상 이럴 필요는 없었어. 항상 에어컨을 사용할 필요는 없었어 라고 얘기하는 거지. 3번 문장부터 예시가 나오고 있는데 4번, 5번, 6번 문장이 붙어야 하는 이유가 이게 지금 전부 다 건축가들의 지혜를 나타내고 있는 구간이었거든. 그지? 그래서 다시 7번으로 돌아가서 여기 나오는 anyone은 이제 더 이상 건축가가 아니야. 전환이 되고 있어. 건축가가 아니고 누구든지 간에 이 옛날 건축가의 지혜를 담아놓은 집에서 시간을 보내본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얼마나 시원한지 잘 안다라는 내용이 이어지고 그 다음 8번에 but 끼고 하지만 이 모든 지혜 있잖아. 옛날에 그 건축가들의 지혜가 어떻게 되고 있어? 너무 자주 간과되고 있다, 무시받고 있다 라고 얘기했지. 그래서 에어컨은 not A but B 구문이네. 개인적인 안락의 기술,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는 기술일 뿐만 아니라 망각의 기술이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 어때? 마지막에 이 두 문장에서 에어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선조의 지혜가 무시되었다, 망각의 기술이다 같은 얘기하고 있으니까 둘 중에 어느 군데를 빈칸으로 뚫어도 우리는 맞출 수 있겠지. 넘어가 볼게. 자, 마지막 40번. 40번은 쌤이 지난 영상 강의에 안 붙여줘서 쌤이 좀 꼼꼼하게 읽고 그 다음 변형 잡아줄게. 갑니다. In the course, 과정에서 뭐 하려는 과정? Trying to solve, 해결하려는 과정. 문제를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근데 어떤 문제, 어떤 하나의 발명품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당신은 may encounter, 맞닥뜨릴지도 몰라. 벽돌벽에. 근데 어떤 벽돌벽이냐면 저항이라는 벽돌벽에 맞닥뜨릴지도 몰라. 뭐 할 때냐면 네가 try to think, 생각하려고 할 때, 너의 방식을 논리적으로 생각하려고 할 때, 무엇을 통해서? 그 문제를 통해서 논리적으로 생각하려고 할 때 너는 저항이라는 벽돌에 부딪힐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논리적으로 생각하려고 할 때 저항에 맞닥뜨린다. 그러니까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부정적으로 갈 거야. 그러한 논리적 사고는 linear type of process, 어떤 선형적 과정이라고 불리는 건데 우리는 그 선형적 과정을 사용하는 거야. 우리의 추론 능력을 사용하는 선형적 사고 과정이야. 그럼 이때 이 선형적 사고 과정은 일단 잘 작동해. 언제는 잘 작동하냐면 우리가 operating, 작업할 때 어디에서? 이 영역에서. 근데 어떤 영역? 우리가 알고 있는 영역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미 경험해본 영역에서는 잘 작동해. However, 그런데 뭐 할 때? 우리가 deal with, 다루어야 할 때, 새로운 정보나 새로운 아이디어나 새로운 관점을 다루어야 할 때 선형적 사고는 종종 come up short니까 부정이야.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네가 필요로 한 만큼의 모자랄 것이다.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뜻이네. On the other hand, 그런데 반면에 창의성이라는 것은 by definition, 의미상 뭐를 포함하냐면 적용하는 것을 포함해. 뭐를 적용하는 것? 새로운 정보를 기존 문제에 적용하는 것을 포함하고, 그리고 the concept, 어떤 구상을 포함하는데 어떤 구상이냐면 새로운 관점과 아이디어의 구상, 개념을 포함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막히면 creativity 요걸 써야 된다는 얘기잖아. 창의성을 발휘해야 된다는 얘기야. For this, 이것을 위해서 you will be most effective, 가장 효과적일 텐데 만약에 너가 배운다면 적용하는 방법을 어떻게 non-linear manner이니까 비선형적인 방식으로 작업하는 방법을 배운다면 좋을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 즉 사용해. 너의 창의적인 뇌를 사용해. 아까 위에서 on the other hand 끼고 창의성이 좋다. 창의성이 여러 가지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는 방법을 포함한다 라고 했으니까 창의적인 뇌를 사용해라 라고 얘기한 거네. 다시 stated differently, 다르게 말하자면 인데 다시 말해서 라는 의미지. 만약에 네가 생각을 하면 어떻게 선형적인 방식으로 생각을 하면 너는 어떤 경향이 있냐면 conservative, 보수적으로 되는 경향이 있대. 여기서 보수적인 것은 창의성이 없고 갇혀있고 했던 방식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앞으로 이제 진보하지 않는 그런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보수적으로 되는 경향이 있어. 그리고 또 keep, 계속해서 떠올리려는 경향이 있어. 기술을. 근데 어떤 기술을? 이미 벌써 알고 있는 알려진 기술을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는 거야. 이건 뭐야? 창의성을 발휘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창의성을 발현하지 않는 거지. 계속 제자리에 진보하지 않고 남아있게 되는 거야. 이거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이거 안 좋은 거야. 그러면 this, 이거 있잖아. 이렇게 안 좋은 거. 이거 물론 what you don't want, 너가 원하는 것이 아닐 거야. 너가 원하지 않는 것일 거야. 그래서 결론이 뭐야? 이렇게 하고 지문이 끝이 나거든? 이 결론이 뭐냐면 창의적인 사고를 해라. 비선형적인 사고를 해라. 선형적인 사고는 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왜? 선형적인 사고를 하면 보수적이게 되고 또 이미 아는 방식만 사용하니까 발전할 수 있다 없다? 발전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뭐 해라? 비선형적 사고, 창의적인 사고를 사용해라. 이런 내용이었네. 자, 다시 주제가 뭐라고? 논리적 사고의 한계와 창의적 사고의 필요성이라고 했으니까 논리적 사고가 아까 지문에서 나왔던 그 선형적 사고인 거고 창의적 사고가 비선형적 사고에 해당하는 거겠네. 어휘부터 잡아보면 그래서 그런 선형적인 사고는 추론 능력을 활용하는데 이게 잘 작동되고 있어. 언제?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거나 이미 경험해본 영역에서는 잘 작동하는 것 같아. However, 그런데 새로운 정보를 해결하기에는 좀 짧아, 모자라, 충분하지가 않아. 그래서 뭘 쓰라 그랬냐면 창의성을 쓰라 그랬지. 창의성은 새로운 정보를 적용하는 방법이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효과적일 거야. 언제? 뭐가 효과적이냐면 비선형적인 방식, 즉 창의적인 뇌가 효과적일 거야. 그러면 다시 선형적인 방식은 보수적이게 되는데 그거는 너가 원하지 않는 방식일 거야. 괜찮지? 요거를 어휘를 판단할 때 앞에 나오는 주어가 선형적인 사고를 얘기하는 건지 창의적인 사고를 얘기하는 건지 항상 주어가 뭔지 판단하면서 뒤에 단어를 붙여야 돼. 너가 이미 선형적인 사고는 좋지 않고 창의적인 사고가 좋다라는 건 알고 있으니까 현장에서 이게 지문이 어떻게 바뀔지 단어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거든. 그러니까 주어 따라서 판단해야 돼. 큰 구조를 보면은 논리적으로 사고를 하는 거긴 한데 그러한 논리적 사고는
바로 선형적인 사고이고 그 선형적인 사고는 잘 작동을 한다라고 얘기한 거지. however 끼고 이제 반전이 일어나야 되니까 새로운 정보를 판단하는 데에는 부족하다. 이렇게 가고 그러면 그 새로운 정보를 판단하는데 부족하니까 우리가 반면에 끼고 무슨 개념이 등장하냐면 창의성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창의성을 위해서 여기서 디스가 가리키는 게 창의성이었으니까 창의성을 위해서 비선형적인 사고, 창의적인 뇌를 이용해야 된다라고도 얘기를 했고 다시 말해서 라고 한다면 사실 얘랑 똑같은 말인 거잖아. 그래서 아무리 여기에 단어가 linear manner이라고 나왔다 하더라도 얘를 부정적으로 보고 non-linear manner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면 똑같은 말인 거야. 두 개 똑같은 말인 거야. 마지막, 그래서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선형적인 방식으로 보수적인 경향을 띠는 거, 그것은 너가 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부정적으로 잡고 있는 거네. 여기까지 괜찮지? 자, 이렇게 하면 주찬이 이제 진짜 모의고사 2회도까지 끝이 난 거고 이제 진짜 문제 많이 풀어야 돼. 시험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 알지? 고생했어.